NIB 초대석입니다. 민선 6기가 들어선 지 1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호 연수구청장님을 초대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을 텐데 그동안의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저의 1주년을 함께 해주신 우리 31만 연수 구민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바빴는가라고 기억을 더듬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정말 바빴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민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프로그램인 유안심 서비스라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이제 정착을 시켰고요. 또 두 번째로 수레바퀴 꿈교실이라고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이 육아나 아니면 가사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하게 꿈꿔왔던 것을 접었던 부분을 다시 불을 지피고 그 꿈을 우리 아이에게 전달하는 수레바퀴 꿈교실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꼼꼼하고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동복지위원회를 출범을 시켰고요. 또 글로벌 시대 또 교육특구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 교육국제화 특구 활성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세밀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이런 보육을 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만들었고요. 또 20대에서 30대 즉 가임기의 여성이 미취업으로 인하여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검진을 실시하는 새로운 시도 또한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결과 지난 5월 22일 우리 신문기자협회 그리고 언론인연합협의회 등에서 주관한 201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 대상의 공직 분야에서 지역 행정 발전 공로 대상을 수상한 것 역시 우리 구민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께 노력을 하고 함께 뛰어준 우리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로 교육에 대한 부분에 저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구의원이나 시의원 하시면서 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 집행을 이렇게 주로 견제하는 역할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직접 이 집행부 일을 맡아서 해보니까 뭐 의원 생활하고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다르죠. 아마 창과 방패 역할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제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구청장은 3D 업종에 포함되다 그런가요? 네, 그런 업종이다라고 저도 그 고단함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한 무한 책임이 따르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구청장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지인과 편안하게 차를 나눈다든지 이런 그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의원을 할 때는 좀 법에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민원 처리 부분을 정치력으로 해결하라고 주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종 결심을 하고 이 집행을 해야 되는 구청장으로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갖는 그런 민원도 상당수 존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민원을 함께 해결하고 싶습니다만 주어진 그 책무라든지 그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6급 이하 직원들과의 찬잔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저는 믿고 또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가 편안하고 또 그들의 생각을 잘 읽어내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 구민에게 맞추면 그리고 다가가는
구민을 섬기는 이러한 행정이 바로 우리 를 만들어내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 지금 책임에 대한 부분을 아주 네. 무겁게 느끼신다고, 예, 그 부분은 참 공감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직 수행하시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건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1년을 복귀해 보면 정말 마음 아팠던 부분 또 그리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공존을 합니다. 안타까웠던 부분이라면 이제 우리 공무원 중 하위직 공무원 하나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기는 정말 지금도 마음이 찡함을 느낍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 지금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보면은 민원 카운트에는 9급을 앉히질 않습니다. 8급을 현장에다 배치하고 다시 9급을 행정을 가리키고 또 같이 배우면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된 후에 다시 행정 일선에 나가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도 됐고요. 또 한 번 이제 가슴 아프고 좀 참담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면 아마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정보인 사실입니다만 어린이집의 폭행 사건입니다. 비단 우리 연수구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천에도 여러 구가 이런 많은 사정이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도 물론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 아니면 휴먼 에러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구청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라는 말보다 표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이것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보다 적극적인 그런 공격적인 선제적인 우리 행정 조치를 함으로써 이제 국공립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안정을 되찾는 그런 결과도 났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기쁜 마음도 같지만 또 하나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인 어떤 개선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일어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가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린이집 폭행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네, 처장님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섬김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걸 화두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가면서 많이 정착이 됐는데 아직도 일부 이제 공무원들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경직된 사고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섬기다라는 그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공경하여 받들어 모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흔히들 공복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 공복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마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행정을 펼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구민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작은 사고의 전환으로 우리 연수구민, 30만 연수구민 모두는 우리 행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공직자를 믿고 함께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성숙돼 가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아직은 못 미쳤다 하지만서도 그 성과는 그래도 상당부 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해보고요. 또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민인 겁니다. 그래서 구민에서 또 민원인에서 다시 우리 공직자에게 행정 서비스를 요구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듣는 그 자세,
더욱 낮게 이렇게 가는 것이 결국 성김인데 우리 공직자 모두는 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700여 공직자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좀 어린이집 부분 참 연수구에서 일어났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온 국민을 갖다 울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참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어쨌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터진 것도 해결 방안의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보육 정책은 어떻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해당 어린이집은 새롭게 단장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올 2월부터 다시 개원을 했고요. 또 이제 여기에 있었던 우리 아이들은 심리 치료와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고 또한 양육 또한 어린이집으로 다른데 전원 조치하는 등 아이들에게 공백이 없고 그리고 탄탄한 이런 우리 보육의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요즘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가 보육지도 전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보육지도 전담팀이 과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어진 이런 매뉴얼에 의한 자칫 보면은 요식적인 행위에 그칠 수 있는 이런 보육 지도를 해왔고 지도 점검을 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불시에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 보육 지도 전담팀을 만들어서 항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보육의 품질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 전 이렇게 자평을 해 봅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면서 바로 아이들 보육과 육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우리가 준비를 했고 그 프로그램을 우리 학부모나 어린이집에 같이 공유하고 정보를 함께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힐링 프로젝트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냥 아이들에게 잘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것만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 스스로가 힐링하고 선생님들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 함께 키우기 프로그램을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아이를 위해서 1년에 하루나 아니면 이틀 정도는 시간을 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가서 공부하고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내 스스로 와서 봉사를 하고 선생님과 보육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육 교사 입장에서도 볼 것이고 또 하나는 학부모 입장에서 더 요구할 것은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사업으로다 지금 학부모와 또 이 교사 어린이집 간에 서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그 성과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도 믿고 다니고 또 원생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친숙해지고 하는 그런 좋은 반응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보육 현장에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보고 또 서로의 어려운 점을 다 공유하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연수구가 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중앙부처에서 가져가서 다시 지금 이걸 전국적으로 다 지금 확산해 나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송도 LNG 인수기지 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스공사에서는 탱크 증설과 관련해서 사업자 입찰 공고까지 냈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증설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주민 의견 수렴도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렇습니다. 이걸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장에서야 처음 비로소 밝힌 내용입니다.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제가 한 얘기는 똑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제일입니다. 요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신문을 접하다 보니까 가스공사의 공사에 뭐 공사 지분이 뭐 8%니 20%니 이것만 지금 자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누가 지금 8%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20%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물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건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될 얘기라는 거죠. 지금 혹여라도 가스공사나 일부에서 가는 건 규정화하고 나서 마치 지분 챙기기로 우리 연수 구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민들의 정서 담긴 그리고 그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청장으로 단호히 거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언론에서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8%다 20%다 이 부분이 자꾸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대화다라고 저는 우선 단정이 지어지고요. 지금 가스공사는 진정성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제가 뭐 이 특유위원장을 할 당시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가스공사 그렇게 안전하고 담보할 필요가 있겠다. 가스공사 임직원들이 가스탱크에 사택을 짓고 들어와서 산다는 이 정도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이 지역의 님비 현상뿐만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연수구민의 역량이나 우리 연수구민의 사고는 그렇게 님비에 하고 뭐 적당히 넘어가서 뭘 취하자라는 거 이렇게 매도되고 혹여라도 왜곡 굴절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으로서 결코 우리 연수구민만은 그런 구민은 아니다. 단지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과연 어느 것이 진정한 안전 확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구민들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 담긴 답변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최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을 수령하셨는데요. 뭐 이 부분이 증설과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 증설과 관련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40여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은 42억 6천만 원이 올 한 해분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이 돈을 수령하려면 협약을 맺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받는데 왜 협약을 맺습니까? 우리 통장 알니까 넣고서 저희는 영수증은 발급해 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작년에 안 하다가 올해 이제 몰려서 작년 거 올해 거에서 42억 6천이라고 이렇게 무슨 단정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 공공 부분에 대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금 특별 회계로 다 지금 잡아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가스공사는 당연히 그 의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가 물론 뭐 감사까지는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증설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야 될 어떻게 보면은 법적 비용인으로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임기가 이제 3년 정도가 남았으니까요. 뭐 1년 이제 훌쩍 지나갔는데요. 앞으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꼭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하셔야 할 거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연수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아주 고난이도적인 숙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뭐 이런 내용이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요. 그리고 구민들이 그럼으로써 하나 되는 중지를 모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추억의 장소로 수도권 모두 아마 국민들은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추억의 어떤 유원지였던 송도 유원지의 어떤 재탄생입니다. 이곳을 마치 중고 자동차 수출 단지로 전락시킨 이런 그 도시 계획의 허점을 이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그 해결을 찾아야 될 거고요. 또 이제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가스 기지의 증설 이런 부분입니다. 구민의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또 뭐 큰 부분보다는 당연히 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우리 외부에서 불려지는 연수구의 수식어, 교육 1번지, 정치 1번지, 문화 1번지 이 수식어에 걸맞는 도시의 하드적 구축을 이제 꼭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단초로 우리 청학동 그리고 연수동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 쪽에도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적으로다가 산재돼 있는 이런 그 문제 이런 부분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중지를 모으는 그런 그 2015년이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 연수구는 타 구에 비해서 다른 점 또 특히 장점이라고 하면 국제기구들이 송도에 출입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을철 되면은 세계적인 골프 행사 프레지던트컵 골프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가 연수구를 또 알릴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계기도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한 어떤 이런 부분들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연수구 인천에서 국제 행사라면 모두가 연수구입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도 세계 교육 포럼이 우리 송도에서 열렸고요.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제 11번째 받는 프레지던트컵이 바로 우리 송도에서 열립니다. 세계 2만 5천 명의 갤러리가 이곳을 참가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아시아존에선 최초로 우리 연수구에서 바로 이 대회가 열립니다. 아마 기금만 하더라도 지금 329억 정도 그리고 대회장도 대통령이십니다. 바로 그런 만치 이걸 호기로 삼아서 우리 연수구가 세계 카메라 눈에 담아낼 수 있는 우리로 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어대 축제의 재조명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는 송도 1교와 2교 사이 바로 달빛공원에서 우리 구민 모두가 어우러지고 또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우수성을 날리는 우리 이런 능어대 축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어대 축제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바로 저는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개항의 역사는 바로 연수구 능어대라는 겁니다. 중구 흔히들 개항을 이야기하면 중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구의 개항은 왜 힘에 의한 눌림의 그런 개항이었습니다. 그러나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 연수구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피로에 의해서 외국과 대등한 교류를 뒀던 능어대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개항의 역사는 연수구다. 이제 모든 길은 연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우리 연수구의 우리나라의 개항의 그 첫 번째임을 우리는 지정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정치 1번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